어젯밤 잠자리에서 손바닥 긁으셨나요? 다리가 가려워서 몇 번이나 깨셨나요? 단순히 피부 건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가려움이 간이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65세 한 분은 발바닥 가려움을 6개월 동안 참다가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검사 결과 간 기능이 정상의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분은 지금 매주 병원에 다니며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가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60%가 이미 장기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더 무서운 건 초기에 발견했다면 완치 가능했던 분들이 단순한 가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피부가 보내는 신호 뒤에는 간, 신장, 혈관, 심지어 암까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손바닥, 발바닥, 종아리 같은 특정 부위의 가려움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려움은 우연이 아니에요. 몸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피부 가려움과 내부 장기 질환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제 연구실을 찾아온 수백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조기에 신호를 알아채고 생활을 바꾼 분들은 완전히 회복했고 무시한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답은 간단해요. 몸의 신호를 읽고 제때 검사하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위험 신호만 알아도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신호들은 국내외 의학 연구는 물론 제가 직접 상담한 환자분들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특히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암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증상이에요. 이걸 놓치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당신의 건강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 중 밤마다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상담센터를 찾아오신 58세 김선영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선영님은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밤마다 잠을 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건조라고 생각하고 보습제를 바르고 약국에서 연고도 사서 발랐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결국 피가 날 정도로 긁게 됐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가워서 설거지조차 힘들어지셨죠. 그런 상태로 3개월을 버티다가 제게 오셨습니다. 제가 김선영님께 간 기능 검사를 권유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습니다. 간이 제대로 해독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담즙산이 혈액 속에 쌓여 피부로 나타난 겁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술을 완전히 끊고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고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손바닥 가려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김선영님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63세 박영철님은 다리와 발목이 가렵다며 제게 오셨을 때 이미 1년 넘게 그 증상을 참고 계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거라고 생각하고 약국 크림만 바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오신 겁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0%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독소가 몸에 쌓이고 그게 피부로 나타난 겁니다. 박영철님은 지금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1년 전에 신호를 알아챘다면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들었느냐, 무시했느냐였습니다. 가려움은 절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어떤 가려움이 위험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는 내용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가려움이 나타나는 부위별로 어떤 질환과 연결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유난히 가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위는 신경이 아주 밀집돼 있어서 몸속 문제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입니다. 특히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장 먼저 가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간이 제대로 해독을 못하면 담즙산이 혈액 속에 쌓이는데 이게 신경이 많은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년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간 손상 초기 환자의 30% 이상이 손이나 발 가려움으로 증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한 58세 김선영 님도 정확히 이런 경우였습니다. 밤마다 손이 불에 댄 듯 따가워서 잠을 설치다가 결국 간 수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간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장기입니다. 70% 이상 손상돼도 통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가려움 같은 초기 신호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손이나 발이 계속 가렵다면 피부 연고를 바르는 것보다 혈액 검사로 간 수치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손바닥 가려움과 함께 눈 흰자위가 노래지거나 소변색이 진하게 변하거나 대변색이 회색으로 변한다면 이건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손이나 발바닥이 유난히 가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간 검사 일정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종아리와 발목이 가렵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위 가려움은 혈당 불균형과 혈액순환 저하가 주된 원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다리 쪽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대한당뇨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 중 5명 중 2명은 다리 가려움으로 초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발목 주변이 가렵고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거칠어진다면 혈관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63세 박영철 님도 이런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당뇨로 혈관이 약해지면서 발목 가려움이 지속됐고 이걸 방치하다가 신장까지 손상됐습니다. 다리 가려움이 있으면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2리터 가까이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독소 배출이 잘 됩니다. 혈당 관리는 기본입니다. 단 음식과 흰 밀가루, 인스턴트는 최대한 피하고 통곡물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거나 피부색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다면 혈관이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발가락 끝이 차갑거나 저리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혈당 검사와 혈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다리 가려움으로 밤에 잠 설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혈당 관리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목덜미와 등 상부가 가렵다면 이건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한국스트레스학회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중장년층의 40%가 목 가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목 뒤가 가렵고 긁다 보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검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45세 이재훈 님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목 뒤를 계속 긁다가 피부가 짙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 따뜻한 찜질보다는 냉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얼음 수건으로 5분 정도 진정시키면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림프 순환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목 뒤에서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면 림프액이 흐르면서 염증 물질이 배출됩니다. 명상이나 호흡 훈련도 꼭 해보세요. 하루 10분만 깊게 호흡하는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검게 변하면 만성 피부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요즘 목덜미 가려움이 있으신 분 혹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스트레스 관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몸 전체가 가렵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전신 가려움은 신장 기능 저하나 담즙 정체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장질환학회는 신장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되면 전신 가려움이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이고 이게 온몸 피부를 자극하는 겁니다. 밤마다 등과 팔, 다리 전체가 가려워서 잠을 설친다면 신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70세 김도현 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 검사를 받았더니 만성 신장 질환이 확인됐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전신 가려움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주 1회 정도는 혈액 검사로 신장 수치를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전신 가려움과 함께 얼굴이 붓거나 소변량이 줄거나 극심한 피로가 느껴진다면 이건 신장 이상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몸 전체가 가려운데 원인을 찾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신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과 체중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간암, 담도암, 혈액암 같은 일부 암은 초기의 전신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암학회는 암 환자의 15% 이상이 초기에 전신 가려움을 겪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암세포가 증식하면서 면역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게 피부를 자극하는 겁니다. 52세 윤미경님은 가려움으로 검사를 받다가 간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셨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제거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윤미경님이 가려움을 무시했다면 종양이 더 커졌을 겁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원인 모를 가려움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미열이 계속되거나 밤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멍이 자주 든다면 암성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검진을 받는 게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계속 가려움이 이어지고 있나요? 체중이 줄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렇게 부위별 신호만 알아도 몸속의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은 절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 신장, 혈관, 면역 시스템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긁으면 긁을수록 피부는 더 손상됩니다. 피부를 긁으면 표피가 벗겨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고 그럼 더 가려워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게다가 계속 긁으면 색소 침착이 생겨서 피부가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가려울 때는 긁지 말고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얼음 수건을 만들어서 가려운 부위에 5분 정도 대고 있으면 신경이 진정되면서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냉찜질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얼음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얼음을 수건에 싸서 사용하세요. 냉찜질 후에는 보습제를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가 진정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가 특히 좋습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가려움을 줄여줍니다. 긁는 대신 냉찜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단 며칠만 해보셔도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물은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독소가 쌓이면 피부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가려움입니다. 하루 2리터 가까이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신장과 간이 독소를 걸러내기 쉬워집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양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적정량을 정해야 합니다. 커피나 음료 대신 순수한 물로 수분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음료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올립니다. 오늘 물 충분히 드셨나요? 지금 당장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독소가 쌓입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림프액은 혈액처럼 온몸을 돌면서 노폐물을 모아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림프액은 심장 같은 펌프가 없습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림프액이 흐릅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만 가볍게 걸어도 림프 순환이 좋아지고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무릎에 부담도 적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돌리고 팔다리를 쭉 펴는 것만으로도 림프액이 흐릅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는 샤워를 하고 보습제를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보습은 가려움 관리의 기본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줄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샤워 직후에는 피부에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분이 지나면 수분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고를 때는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세요. 향료는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좋습니다. 바를 때는 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한 뒤 발라야 합니다.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습니다. 손바닥으로 보습제를 따뜻하게 데운 다음 부드럽게 펴 바르세요. 보습제는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보습제 얼마나 자주 바르시나요? 오늘부터 샤워 후 3분 안에 바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부를 만듭니다. 인스턴트 식품, 흰 밀가루, 술은 간과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인스턴트에는 나트륨과 화학 첨가물이 많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간이 해독해야 할 독소입니다. 간이 바쁘게 일하면 힘이 떨어지고 독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피부로 나옵니다. 흰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염증 물질이 생깁니다. 염증은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술은 간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간세포가 파괴되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과일에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안정적입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아서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단식은 금물입니다. 몸이 놀라서 오히려 독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오늘 저녁은 어떤 식단으로 드실 계획인가요? 한 끼부터 바꿔보세요.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를 미룹니다. 결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두려워서 미루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정기검진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간 수치, 신장 수치, 혈당 수치, 갑상선 수치를 기본으로 점검하세요. 이 4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가려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피 한 번 뽑으면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며칠 안에 나옵니다. 마지막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나요? 1년 이상 지났다면 이번 주에 예약하세요. 조기 발견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관리만으로도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고 생활을 바꾸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려움은 절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려움은 몸속 장기가 여러분께 보내는 언어입니다. 손바닥이 가려우면 간을 의심해야 하고, 다리가 가려우면 혈당과 신장을 확인해야 하고, 목덜미가 가려우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고, 온몸이 가려우면 신장이나 암까지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간경화, 당뇨 합병증, 신부전, 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을 방치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기의 신호를 알아채고 생활을 바꾼 분들도 많습니다. 58세 김선영님은 손바닥 가려움을 계기로 간 수치 이상을 발견했고 술을 끊고 식습관을 바꿔서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조기 발견의 힘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가려움을 무시하고 긁기만 하면 피부는 더 손상되고 염증은 깊어지고 질병은 진행됩니다.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간경화로 가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하고 암이 진행되면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이게 잘못 관리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가려움의 원인을 찾아서 생활을 바꾸면 증상이 사라지고 장기 기능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두 길 중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물 한 잔 마시세요. 그리고 가려운 부위가 있다면 긁지 마시고 냉찜질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이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하고 냉찜질 한 번이 피부 손상을 막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바꿉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진리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구합니다. 그리고 2주 이상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결과가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간 수치, 신장 수치, 혈당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검사 일정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 건조와 노화 속도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어떤 분들은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지 그 비밀이 바로 피부 건조 관리에 있습니다. 피부 건조를 제대로 관리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과학적 근거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보내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손이 가렵나요? 다리가 가렵나요? 온몸이 가렵나요? 혹은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겪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